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최근에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유튜브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시청하시고 재개발과 관련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투자할 만한 지역이라든지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여쭤보시는 소액 투자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각 자치구별로,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서울 사대문 안으로 어느 지역이 좀 투자 가치가 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투자 금액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오늘은 성동구죠. 이 왕십리역 바로 우측에 있는 사근동 293번지 일대가 제가 또 이제 투자를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 소액 투자 매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지역은 12월 달에 두 달 전이죠. 12월 19일 날도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투자 금액은 비슷합니다. 한 2억 원 정도면은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요때 영상으로 추출하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임대사업자도 등록해드리고 거기서 한 5일 정도 걸렸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또 허가도 한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도와드렸는데, 자, 이때가 12월 19일이었고 이 매수를 하는데 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는 이제 후보지가 아니라 신통안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2월 29일 날에 이렇게 고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아파트는 한 600세대 정도 가까이 해서 35층 높이로 해서 이제 정비사업 본 궤도에 오른 이제 확정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확정 지역도 잘만 사면은 싸게 살 수 있고요, 구청에서 연번이 발급이 돼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동의서가 발급이 된, 그러니까 구청에서 고시가 된 지역도 싸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런 정보성이 약간 부족하시거나 이제 입문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연번도 고시 안 되고 뭐 구역 지정도 안 된 곳을 또 소액도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조금 금액대가 있는데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확정 지역도 그리고 고시가 된 지역도 싸게 살 수 있다. 더군다나 사대문 안에서도 그게 가능하니까, 오늘 실투자 2억짜리 매물이지만은 이게 약간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이하의 금액으로 다른 지역들도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맥락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어떤 지역이 유망한지를 먼저 학습을 선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마장동 벽화마을이 신속통합 1차로 후보지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사근동 293번지가 2차로 지정된 곳입니다. 근데 이 정비구역에서 설계가 또 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단지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건축 배치가 됐고요. 지금 이 아래 보이시는 게 292-1번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미선정 구역인데, 성동구에는 지금 행당 8구역이랑 사근동 292번지가 연번이 발급이 돼서 지금 현재 미선정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만, 아마 제 예상에는 사근동 292의 1번지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접 지역을 묶어서 하나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니즈가 강력하게 이 고시 공고문에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사근동 291을 포함해서 밑에 마장동 모아타운까지 생각하신다면 세림 아파트랑 통틀어서 여기가 한 6,000에서 7,000세대 정도 나오는 미니 신도시 뉴타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왕십리 주변에 이 행당동도 있고요, 행당 7구역 포함한 행당동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하왕십리가 있고, 우측에는 상단에는 도선동, 그리고 우측에가 이제 사근동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사근동 삽니다, 도선동 삽니다 이런 표현 안 하죠. 왕십리에 삽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다 이제 아파트 시세에서 반영이 됩니다. 자, 성동구 아파트 값이 얼마냐면요, 왕십리에 붙어있는 이 리베부자이도 18억대 84 기준이고요, 이 옥스동이나 이 금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18억 84 기준 18억, 옥스 파크힐스가 한 17억 중반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강으로 붙을수록 비싸거나 아니면 우측에 왕십리로 붙을수록 비쌉니다. 자, 성동구 하면은 서울에서 집값 비싸기로 좀 유명한 동네죠. 지금 있는 근데 이제 아파트들도 한 5년 정도 흘리면은 이제 준신축으로 넘어가고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겠죠. 자, 사근동은 이제 전체가 하나로 개발이 되니까 앞으로 한 5, 6년 정도 후면은 6, 7천 세대로 이제 거의 뉴타운급으로 조성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 왕십리 우측의 사근동이 성동구에서도 가장 새 아파트가 밀집한 제2의 신흥 부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박빌딩 유튜브의 강점이라면 네이버에도 매물이 없는 지역만 그리고 시세보다 싸게 저희가 조달을 해드리는 게 저희 업무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사근동 길 건너에 용답동이 있어요. 용답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 유튜브로 21년 7월 7일 날에 추천을 해드렸죠. 이때 방 2개 빌라가 3억 6천이면 샀습니다. 제가 이때 3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7월 달이니까 신속통합 복무도 안 나왔을 때죠. 그래서 나중에 민간 방식으로 가던 시프트 방식으로 가던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한 7천만 원 소액 투자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했다가 신통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투룸 빌라가 5억 3천,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게 4억 후반대입니다. 중후반대. 자, 우리가 빌라를 만약에 3억 6천대 21년 7월 달에 샀다 그러면 벌써 한 2억 정도 시세가 오른 거죠. 그래서 예정 지역을 투자할 때는 좀 미리 쌀 때, 조용할 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정 지역도 소액 투자가 마땅히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같은 금액 때문에 예정지보다는 확정지나 이미 고시가 된, 곧 있으면 확정이 될 지역을 보시는 게 훨씬 더 기회비용적으로도 좋고, 무엇보다도 투자를 하고 나서 마음 편히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지역을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사근동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들어와서 매물 보시면 자, 12억 중반짜리 걸려 있고요. 밑에 뭐 12억 9천, 9억 5천, 17억, 30억.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여기는 미선정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매물이 없습니다. 자, 제가 실투자도 2억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매물이 있으니까 한번 전화로 문의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 거주를 하시는 분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서울이 아니라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을 하셔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래서 실거주가 원칙인데 실거주를 거의 다 못하지 않습니까, 형편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지금 10년짜리밖에 없죠. 근데 어차피 관리처분 계획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임대사업자도 자진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없이 나중에 또 보유를 할 수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라는 이제 거부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번에 1월 10일 날에 개장된 걸 보면 소형의 기축주택, 제가 지금 추천하는 게 기축주택입니다.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매입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원래 취득세가 감면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는 다주택자가 취득하기에도 좋은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한 5월달 정도가 예상되니까 지금 2월달이죠. 이 부분까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1주택자가 요거를 매입하시면 이제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2주택까지는 1%죠. 그렇게 매입하시거나 무주택자가 매입을 하시는 게 취득세를 감면하실 수가 있겠고, 기존에 2주택이 있으신 분은 사실 지금 추천해드리는 매물은 취득세 감면 같은 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사시거나 서울시로 전입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관리처분 계획이 앞으로 4, 5년 정도 후면에 예상이 되니까 그때 이제 자동 말소를 통해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없게끔 좀 세팅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근동 일대로 지금 재개발이 몰려 있고요. 바로 위쪽에 보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용두 3구역도 20년 11월 달에 추천을 해드린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지구 지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용두 3구역, 그리고 길 건너 있는 간담회 공원, 그리고 상단부에 있는 이번에 전농동이 또 먼저 됐죠. 그리고 길 건너에 보시면 청량리 9구역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지금 벌써 4개가 뽑혔습니다. 성동구는 2개밖에 안 뽑혔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도 청량리 쪽에 몰려서 이렇게 지구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성동구니까 성동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왕십리역 주변에 사근동, 마장, 세림, 벽화, 사근동 밑에 사근동 212-1번지, 여기가 이번에 될 것 같고, 모아타운 지역까지 합산하면 여기가 새로운 뉴타운입니다. 이 부분 거듭 강조드리겠고요. 후보지가 아니라 확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투자인데,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들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담 받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영상 이 금액이 안 되더라도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구마다 어느 지역이 유망하고 어느 지역이 지정 확률이 높고 어느 지역이 소액 투자인지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필터링을 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공부 삼아서 학습 삼아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니까 명절 잘 쉬시고요. 2월 24일 토요일 날에 12시부터 3시까지 또 강의를 하니까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반차를 내셔서 한번 오신다면은 제가 뭐 한 3, 4년 동안 누적된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2시간 내에 마스터하실 수 있게끔 내용 정리를 잘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밑에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